자, 1.3 대책 발표 전후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참 많이 달라졌는데요. 전국 아파트값 올 들어 4주 연속 하락세가 둔화됐다는 통계가 뒷받침해주고 있죠. 자, 정부 1.3 대책이 그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시장을 녹일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 부동산 대책 그리고 1월 10일 날 발표했던 대책들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미리 드리긴 했었는데요. 시간이 너무 모자라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핵심적인 내용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래도 시간이 좀 되니까 자세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시야를 조금 넓혀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특히나 이제 뭐 대출이나 아니면 청약에 관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 전문이 아니니까 차치를 하고요. 세금과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부동산 대책들의 완화 대책들이 규제를 좀 완화시키는 대책들이 많이 발표가 됐었죠. 왜 그랬습니까? 아무래도 그 전 정권에서 워낙 많은 수요만 억제시키려는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버리는 그런 역효과가 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좀 시장에 맡기는 시장 중심의 정책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들어오자마자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완화책들을 좀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금리가 너무 상승이 되다 보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죠. 경제적인 전반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이 뭐다?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은 굉장히 많은 전후방 사업, 연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살려줘야지 경제가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부동산 규제에 대한 완화 대책들을 지금 계속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완화 대책들이 나오는 중간에 또 뭔가 하나 트리거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또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규제 대책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 날 발표를 했었죠. 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게 굉장히 문제였었죠. 이 중과를 한시적으로 아예 없애도록 해주겠다라고 해서 2023년 5월 9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를 해줬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좀 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대책을 내놨던 거죠. 자, 그리고 1세대 2주택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제도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재기산하는 것 때문에 전부 다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그전에 또 매도를 하셨던 분들도 전부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문제다라고 해서 이 기산제도를 재기산제도를 아예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1실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를 시켰고요. 다 완화 대책이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6월 21일 날 또 발표를 했었습니다. 상생임대인 주택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원래 상생임대인 주택 제도가 있긴 했는데 1년간만 거주 여건으로 해주는 거고, 그리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기존에 만족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완화를 시켜버리고 2년 그냥 거주했는 걸로 해줄게라고 해서 비과세 요건을 굉장히 완화시켜버렸습니다. 상생 임대인 주택에 해당만 되기만 하면 내가 비록 2년을 거주하지 않더라도 비과세가 되도록 2년 보유만 하더라도 비과세가 되도록 하는 그런 혜택이 발표가 됐었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6월 30일 날 또 발표를 했었죠. 규제 지역을 또 많이 해제를 했습니다. 지방 쪽에다가 해제를 했었고요. 그리고 7월 1일 날 종부세가 워낙 부담이 많이 됐기 때문에 1주택자들도 종부세 부담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종부세를 완화시켜주는 쪽으로 또 대책이 발표가 됐었고요. 자, 그리고 8월 달에 또 우리 국민주거 안정실현 5대 전략이라고 해서 공급을 확대시키는, 이제 수요만 많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제일 문제가 공급이잖아요. 공급을 확대시켜주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월 22일 날 또 조정 대상 지역을 전면 많이 해제를 했죠. 인천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를 하고요. 경기 외곽의 조정 대상 지역을 다 해제를 하고요. 세종도 투기과열지구 뭐 다 해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 또 한 번 규제 해제를 했죠. 다 해제시켜버렸습니다. 단 서울과 서울 인근에 있는 과천, 성남, 광명, 하남 네 곳을 제외하고는 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서울과 요 네 개 지역만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2월 21일 날 취득세 중과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취득하시는 분들은 취득세를 지금 현재보다 덜 내는 조건으로 이렇게 완화를 시켜서 발표를 했었고요. 여러 가지 또 해당 사항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게 1월 3일 날 조정 대상 지역을 전면을 해제해버렸죠. 투기과열지구도 전면 해제해버렸습니다. 단 3개 구만 남겨놓고 해제를 했습니다. 강남,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용산 요 4개 구를 남겨놓고는 나머지는 이제 현재는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 해제를 해버렸고요. 이게 해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효과들을 발생을 합니다. 세금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또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월 12일 날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 기한도 연장하는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조정에서 조정 가는 거는 2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게 그냥 다 똑같이 만들자라고 해서 3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주택 거래가 안 되는 시점에는 내가 갈아타고 싶어도 갈아탈 수가 없잖아요. 2년 안에. 그러다 보니까 3년으로 늘려가지고 좀 더 거래가 활성화될 때 그때 갈아탈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를 시켜줬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발생이 됐는 거죠. 1월 3일 날 발표된 대책들이 이제 보면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다 해제를 시켰는데요. 전면 해제를 하고 서울에 있는 4개 구만 지금 현재 규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양도세, 정비사업 이런 순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취득세 완화는 12월 21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13 대책 발표할 때 제가 여기 갖고 왔느냐 하면 이게 13 대책과 맞물려 가지고 더 좋은 더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서울이 다 조정 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2주택부터 이게 2주택부터 해서 3주택부터 이게 다 걸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돼 버리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주택일 경우에 1에서 3%, 2주택인 경우에 1에서 3%, 그죠? 3주택인 경우에부터 이제 8%에서 4%로 바뀌었는 거고 12%에서 6%로 바뀌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때 발표되는 상황을 보면 2주택까지는 무조건 그냥 1에서 3%, 1주택자하고 동일하게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 거고요. 다음에 또 3주택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서울 4개구 외에는 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 밑에 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밑에 것만 보면 되기 때문에 3주택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4% 취득세만 내면 된다. 이렇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전에 비싼 취득세를 내고 취득을 하기보다는 이제 취득세 자체가 주택을 매수하는 그 자체가 가격이 금액대가 낮아져 버리니까 아무래도 더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주택 취득하는 데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다 넣었던 거고요. 적용 시기는 2022년 12월 21일 이후에 사셨던 분들은 다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취득세 완화가 적용되는 상태로 주택을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취득세에서 다주택자 증여 취득세율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높으신 분들은 증여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12.5%가 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규제 지역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죠. 갖고 계시는 분들이 3억 원 이상, 대부분 다 3억 원 이상이니까 그 주택을 증여를 하게 될 경우에 증여 취득세 자체가 12%였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완화 발표가 되면서 6%로 낮아졌는데 지금은 이것도 무의미하게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비조정 대상 지역, 서울의 4개구를 제외하고는 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이 많다 하더라도 그 주택을 증여를 한다 하더라도 3.5%의 증여 취득세만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여를 할 때 굉장히 부담이 좀 낮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하죠. 양도세입니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거주 요건이 면제가 된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83 부동산 대책이었죠. 82 부동산 대책이었죠. 그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 취득을 하게 되면 규제 지역에서 서울 같은 경우로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에 한 집을 취득을 하게 되면 무조건 2년 거주를 했어야 됩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근데 그때 생겨가지고 이제 2년 거주를 했어야 됐는데 이제 이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돼버리니까 비조정 지역이잖아요. 비조정 지역이면 거주할 요건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보유만 하더라도 언제든지 나중에 매도를 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택자가 1주택자가 주택을 사고 그 이후에 또 여러 주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1주택 그 이후에 샀던 주택들을 다 매도하고 나머지 파는 주택 하나가 1주택이다 그러면 내가 2년 거주할 필요 없이 보유만 한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가 1년 연장됐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의미 없어져 버린 거죠. 물론, 강남 4구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아니고는 지금 다 비조정 대상 지역은 중과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의미가 없어졌다. 그리고, 정부에서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하고 있지만 향후에 중과 배제를 아예 없애는 쪽으로 세제를 개편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처분 기간 요것도 이제 2년 이내에서 그 외 지역 무조건 3년 이내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상관없이 다 모든 지역이 3년 이내로 다 바뀌었죠. 그래서 2년 이거 이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3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 이제 그전에
두 채를 일시적 주택으로 사셨던 분들도 있죠. 그 부분들도 다 해당이 되시는 겁니다. 다 3년 이내에 매도를 하시면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거 정비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정비사업은 투기과열지구가 담당을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이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는 순간 정비사업에 관한 규제는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가 조합원 승계 금지고요. 두 번째가 5년 재당첨.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죠. 세 번째가 주택 공급수 제한.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어집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자격 같은 지위 승계 금지 규정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됩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안 됐었죠. 매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 인가 후에는 매도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상관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투기과열지구가 이제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조합원들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뜻은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빈집법에 의한 건데요. 빈집법도 조항을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는 순간 여기도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얼마든지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년 재당첨 금지 제한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서울의 4개구 제외하고는 다 이제 해제가 됐으니까 이것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의 재개발 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둘 다 투기과열지구다라고 그 투기과열지구 안에 들어있을 경우에만 5년 재당첨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용산에 하나 갖고 있고 다른 뭐 홍제동에 하나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는 용산은 투기과열지구인데 하나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5년 재당첨 제한이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5년 재당첨 제한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물론 나중에 향후에 다시 투기과열지구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경과 규정은 두겠죠. 경계 조치를 할 겁니다. 분명히. 무조건 손해되는 방향으로는 잘 법을 바꾸지는 않죠. 선의의 약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택 공급수 제한인데요. 요거는 보시면 법을 잘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결국에는 3주택까지는 서울에 있는 재건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재건축 아파트를 3채를 갖고 있다 그러면 3채까지는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채까지는 무조건 공급이 가능하다. 빈집법에 의한 것도 똑같습니다.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재건축을 가지고 계신다 아니면 모아타운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내가 그 같은 구역 안에 3채를 갖고 있으시더라도 3채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도 굉장히 완화가 됐죠. 자금 조달 계획서 이제 비규제 지역 6억 이하 뭐 빌라 같은 거 아니면 재개발 구역에 있는 걸 취득을 하신다 하더라도 자금 조달 계획서 정비서로 다 제출이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주택을 취득하기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이 살 적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많이 오를 만한 지역에 취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내일 저희 11시에 진행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정보를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